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본의 나폴레옹 꿈꿨던 에노모토 다케아키 17 제1부 구체제의 거점 홋카이도에서 메이지 유신과 맞선 사람들. 아이누족과 함께 동아시아 최초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 체제 주도. 신정부군에 밀리자 죽음 대신 항복택함으로써 제2의 인생 시작. 남북전쟁 영웅인 미국의 한 장교가 일본에서 사무라이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의 신념에 동화된다는 내용을 그린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주연 톰 크루즈가 전투에서 앞장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다. 역사도 권력도 인생처럼 부침이 있다. 260여 년 전 세키가하라의 동서군 격돌에서 폐의 모욕적 처분을 받았던 서군의 주력 사스마번의 조슈번의 도사번은 사초동맹, 살장, 사스마와 조슈의 연합을 맺은 뒤 천황을 앞세운다. 메이지 유신의 활용점정이었던 이 전쟁은 보신전쟁, 무친전쟁, 1868에서 1869이었고 전쟁의 마지막은 하코다테 전투였다. 사초동맹은 3세기에 걸친 치욕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도쿠가와가 를 멸문의 지경까지 몰아붙인다. 세키가하라 전투의 이시다 미스나리가 정권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활약했던 것처럼 에노모토 다케아키, 가본무양, 1836에서 1908는 도쿠가와가의 마지막 무대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번 승리는 서군의 것이었다. 예로 막부를 탄생시킨 세키가하라 전투와 다른 점은 전쟁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 원한의 불씨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승자는 패자를 통일 일본의 한 구성원으로 안아줬고 나라 만들기라는 큰 틀에서 한 길을 걸었다. 할리우드 영화는 관객의 흥미를 돋우고자 역사도 마구잡이로 각색을 일삼는다.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네이든 알그렌 대위의 모델은 영화처럼 인디언 학살에 앞장섰던 제7기병대 출신이 아니었다.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인솔하는 막부군의 일원으로 보신전쟁에 참가했던 에도 막부의 프랑스 군사 고문단의 일원인 줄 브리네였다. 영화에서처럼 그가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고결한 정신에 매료돼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브리네는 하코다테에서 에도 막부의 해군 부총재였던 에노모토 다케아키를 총재로 하는 이른바 에조공화국, 하이공화국의 창설을 지원했다. 브리네는 육군봉행 오토리 게이스케, 대조규게를 보좌하고 하코다테의 방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4개의 연대를 지휘했다. 그들은 1869년 6월 고료카쿠, 오른과에서 농성한다. 하코다테 정권군을 메이지 신정부군이 공격해 고료카쿠는 함락된다. 총재 에노모토 다케아키 일행은 신정부군에 투항한다. 브리네는 함락 전 하코다테 항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배로 피신한 뒤 귀국해 재판을 받는다. 이어 보불전쟁 발발로 복권돼 나중에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에까지 오르게 된다. 이 프랑스인이 참전했던 보신전쟁은 게이오 4년, 메이지 원년 2년 1868년 1869년 왕정복고를 거쳐서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사스마번, 조슈번, 도사번 등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군과 구막부 인사 및 OS 열번 동맹, 5월 열번 동맹이 싸운 일본의 내전이다. 메이지 신정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을 통치하는 정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하코다테에서 이뤄졌고 그곳에는 에조공화국이라는 엄연한 권력체제가 존재했다.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었으며 대통령 중심제였다. 수도는 하코다테이며 구성인종은 일본인과 아이누인 그리고 공용어는 일본어와 아이누어였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본토에서 밀려난 세력은 섬으로 거점을 옮긴 사례가 많다. 몽골의 내습으로 강화도와 진도로 저항의 역사를 이어나간 고려의 삼별초도 그렇고 명나라가 무너지자 해양 세력을 규합해 타이완으로 넘어간 정성공 1624에서 1662도 그렇다. 가까운 역사에는 공산당의 폐해 타이완 섬으로 이주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도 있었다.
일본도 예외 없이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자 도쿠가와 정권의 마지막 저항 세력은 홋카이도까지 이동해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1911년 중국에서 청나라를 멸망시킨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보다 40여 년 앞서 탄생한 동아시아에서 생긴 최초의 공화국이며 가장 최근에 일본 열도에 존재한 이국가 체제였다. 폭넓은 세계관을 가졌던 신지식인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열었던 에조공화국의 국기. 1868년 10월 20일 새벽 구막부군 3,000명이 탄 군함 7척이 하코다테 북방 우치우라 만을 바라보는 어항 와시노키 해변에 도착했다. 이니 30cm가량의 눈이 쌓여 있는 데다 해상에서는 눈 폭풍이 후려갈기는 혹한의 아침이었다. 메이지 시대가 된 1868년 10월, 보신전쟁의 동구는 아이즈, 해진 전쟁에 패하면서 센다이에서 여러 번의 동맹 붕괴를 봤다. 패잔병들은 도쿠가와 탈영병으로 센다이 남부 마스시마 항에 집결한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해군력에 희망을 걸고 이시노마키에 집결했다. 이곳에서 사후 대책을 짠 이들은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에노모토 등 도쿠가와 엘리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홋카이도로 건너가기로 했다. 패잔병들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함관까지 유입되고 이들은 현지의 아이누족과 연대의 에조공화국을 수립한다. 제한적이긴 했지만 투표를 통해 근소한 차이로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는데 신정부군은 결국 이들을 격파함으로써 일본의 실질적 권력 통합을 이끌어낸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존왕파가 승리함으로써 전후의 사스마번과 조슈번 출신의 번사들이 주체가 돼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또 일본 제국이 중앙집권국가, 나아가 제국주의의 패권국가가 돼 대한제국과 청나라를 비롯한 제국이 존재하는 아시아 대륙을 침범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운명을 바꾼 가스 가이시와의 만남. 에조공화국 총재였던 에노모토 다케아키. 일본이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뤄 제국주의의 길로 나서기까지 했던 전쟁의 종착역 즈음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에노모토 다케아키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은 덕분에 폭넓은 세계관을 갖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늘 불완전했지만 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에노모토는 구막부군과 신정부군이 싸운 보신전쟁에서 구막부 해군 부총재로서 끝까지 신정부에 저항해 싸운 무인이다. 구막부군의 군함 등 8척의 함대를 이끌고 시나가와 바다에서 탈주한 에노모토는 도호쿠를 경유해 하코다테에 도착했다. 신생구미 부장인 히조가타 도시저, 토방세상, 1835에서 1869와 고료카쿠를 점거하고 에조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메이지 2년 1869 5월에 신정부군의 총공격을 받아 에노모토 등은 항복, 히조카타 도시저는 전사함으로써 싸움은 끝났다. 에노모토 등 구막부군의 간부는 도쿄에 보내져 다스로
현 도쿄 마루노우치의 감옥에 수감됐다. 여기까지는 일본사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후 에노모토의 반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그는 2년 반의 수감 생활 끝에 메이지 5년 1872 1월 특사로 추록했다. 이후 에노모토는 주로 특명정권대사로서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확정 짓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가라오토 치시마 교환 조약 1875년의 체결을 주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게다가 주청, 특명정권대사를 거쳤고 제1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최신 대신, 구로다 키요타카 내각의 문부 대신 등을 맡아 신생 일본의 나라 만들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럼에도 메이지 이후 에노모토의 공적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일본의 무사도에서 부사이군이라는 미덕을 저버린 전향자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도쿠가와 막부의 해군 부총재이자 보신전쟁에서 최후까지 구막부군의 리더로서 신정부에 저항한 인물이 사초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의 꼬리를 흔들며 요직에 올랐다는 이미지가 에노모토에 대한 평가를 절하했다. 일반인들 사이에 이 같은 평가를 부채질한 장본인은 후쿠자와 유키치, 곡대규길이었다. 그는 저서인 야세가만의 설, 수아만 설에서 에노모토 다케아키와 가스 가이슈의 변절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사람 모두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녹을 얻어 요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 후에는 원수였던 신정부를 섬기고 에노모토 등은 입신 출세의 길을 걷고 있다. 무사의 윗자리에 둘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이슈는 양보와 타협으로 일본을 대전란의 위기에서 구했다. 패장으로 치욕적 죽음의 위기에 몰렸음에도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힘을 보탠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유연성과 신정부의 일원으로 포용한 신정부의 정치력은 어쩐지 부럽다.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덴포 7년 1836 에도 시타야 현 다이토구 오카마치에서 태어났다. 아념은 가마지로, 부차랑 다, 아버지는 빈고로군이 하코다무라 태생의 향사로 젊었을 때는 하코다 료스케라 자칭했다. 17세 때 에도로 나온 료스케는 천문학, 정확히는 달력 작성의 뜻을 둔다. 그리고 이노 다다타카, 이능춘경의 제자가 된다. 다다타카 자신도 당시에는 일본의 달력을 바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다고 한다. 분카 6년부터 분카 11년 1809에서 14에 걸쳐 상세한 일본 지도를 작성하고자 실시한 제7, 8차 측량에서 하코다 료스케는 다다타카의 수제자로서 규슈 전역을 함께 돌며 대일본연 헤어지전도 작성에 참가한 경력이 있다. 그 후 큰돈을 털어 오카츠마치의 에노모토가의 주식을 사고 에노모토 엠베타케노리, 가보넨 병이무규, 라고 자칭했다. 엠베는 니시노마루에서 감찰력을 담당하는 무사로 11대 쇼군 이에나리, 가제의 측근이 대쇼군가의 업무를 맡았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가마지로도 강렬한 막신 의식과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겸비한 인물로 성장했다. 가마지로는 15세 때 슈에이작 학문소, 창평판 학문소, 간다 유시마 소재 막부 직할 학문소에 입학한다. 성적은 최저인 병이었다. 수료 후 하코다테 봉행, 인호리 도시이로의 종자로 에조치의 하코다테, 현 하코다테시에 부임했다. 이것이 가마지로와 에조치의 첫 번째 관계였다. 도쿠가와 막부를 둘러싼 환경 급변.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목숨을 살리는데 일조한 만국해율전서. 사진 최치현. 그 후 21세 때 슈에이자카 학문소에 재입학한 가마지로는 동료의 부친으로 대감차력인 이자와 마사요시, 이택정의와의 연주로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에 입학하게 된다.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는 안세이 2년 1855 도쿠가와 막부가 해군 사관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가마지로는 2기생이었다. 여기서 가마지로는 가스 가이슈를 만난다.
네덜란드인 교사 카텐디케와 폼페로부터 기관학이나 화학 등을 배운 가마지로는 점차 두각을 나타낸다. 안세이 5년 1858에는 에도에 개설된 스키지 군함조련소의 교수가 됐다. 가마지로가 다케아키로 개명한 것은 이때다. 다케아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기가 된 것은 네덜란드 유학이었다. 납부는 한때 미국의 군함 세척을 발주함과 동시에 에노모토 등 유학생을 파견하기로 했으나 남북전쟁이 격화되자 미국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납부는 네덜란드의 군함 한 척을 발주함과 동시에 에노모토 등 9명의 유학생과 수부, 조선 기술자를 네덜란드에 파견하기로 했다. 분큐 2년 1862 6월 일행은 시나가와 앞바다에서 간림마루, 함림환로 출발했다.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 선박으로 갈아탄 일행은 도중에 남대서양에 떠있는 세인트 헬레나에 기항한다. 세인트 헬레나 섬은 영웅 나폴레옹 1세가 실각 후 유폐된 섬이다. 에노모토 다케요시는 나폴레옹을 존경하고 있던 터라 이때 영웅의 무덤을 앞에 두고 나도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해군 진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겠다고 다짐했다. 에노모토는 그때까지 쓰던 일기, 도란일기, 도이나를 계기로 중단했다. 네덜란드에서 에노모토는 나가사키 전습소 시대의 은사였던 카텐디케 퐁페와 제외한다. 여기서 에노모토 일행은 선박 운용술, 포술, 증기기관학, 화학, 국제법 등을 배웠다. 특히 프랑스 국제학자 올트랑이 쓴 만국해율전서, 바다의 국제법규와 외교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다. 그 열성에 감동받은 네덜란드인 강사로부터 일본에 돌아올 때 선물로 네덜란드어 의 이 책을 받는다. 훗날 이 책은 에노모토가 목숨을 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노모토 일행 유학생이 네덜란드에 도착한 지 3년 4개월 후인 게이오 2년 1866 7월에 전함 가이오마루, 개양환가 완성됐다. 같은 해 10월 에노모토 일행은 이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요코하마 항에 도착한 때가 케이오 3년 1867 3월 26일의 일이었다. 에노모토가 네덜란드에 유학하고 있던 5년간 도쿠가와 막부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었다. 조슈번을 중심으로 조낭양이 운동은 과격화돼 막부와 조슈번과의 관계는 아콰일로를 걷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도사번 탈번 낭사인 사카모토 료마의 중계로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동맹을 맺었다. 사스마번과의 동맹으로 최신 군비를 갖추게 된 조슈번은 막부군의 제2차 조슈 정벌에서 승리했고 그로 인해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제14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모치, 덕천가무가 사망하고 15대 쇼군의 도쿠가와 요시노부, 덕천경이가 뒤를 잇는다. 에노모토가 귀국했을 때는 도쿠가와 막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다. 그리고 에노모토가 귀국한 지 반년 남짓된 케이오 3년 1867 10월 14일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로부터 대정봉환이 주상됐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쿠가와 막부의 패절과 천황에 의한 신정부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사초나 일부 귀족인 국회, 공가, 이와쿠라 도모미 등 같은 해 12월 9일 왕정복고의 대오령을 펴서 도쿠가와가 의 모든 영지를 조정에 반납하는 것과 관이의 발안을 명했다. 양측의 대립은 극에 달하게 됐다. 쇼군 요시노부의 이해할 수 없는 도주. 보신전쟁의 말미를 좌우한 최강 장갑함 코테스. 게이오 4년 1868 1월 2일 막부의 군함 두 척이 효고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사스마번의 군함을 포격했다. 에노모토 다케아키도 가이오마루를 기함으로 하는 함대를 이끌었고 오사카만 내에서 사초 측의 군함과 교전 끝에 자침시켰다. 이때 에노모토는 적어도 해전에서는 사초와 좋은 승부를 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한다. 그러나 구막부군에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해 1월 6일 밤 오사카 성에 있던 쇼군 요시노부가 아군을 버리고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전함 가이오마루를 타고 에도로 도망쳐 돌아왔다. 이로 인해 구막부군은 전의를 잃고 철수한다. 1월 7일 오사카 성에 입성한 에노모토는 쇼군 부재를 확인한 뒤 성에 남겨진 무기와 비품 및 금 18만 냥을 실어 나누며 부상병들과 함께 후지산마루로 에도로 올라온다. 이때 찾아낸 자금이 후에 에노모토 함대의 군자금으로 쓰였다는 설이 있다. 어찌됐건 간에 쇼군 요시노부는 왜 부하를 내팽개치고 도망갔을까? 형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일단 태각의 체제를 다시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시각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친이 아리스가와 노미야오리 히토노우의 딸로 천황가에 기댈 수 있었기에 관군과 싸우는 것을 주저했다는 등의 설도 있다. 어떻든 요시노부의 이런 행위를 보고 이젠 도쿠가와의 세상은 끝났다고 에노모토가 생각한들 이상하지 않았다. 에도로 돌아온 에노모토는 해군 부총재를 맡는다. 에노모토는 관군과의 철저한 항전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쇼군 요시노부는 공순의 자세를 굽히지 않고 미토에서 근신하게 되고 에도섬은 관군의 무혈개성, 게이오 4년, 메이지 원년 4월 11일 됐다. 에노모토는 가이오마루를 비롯한 군함 4척과 운송선 4척의 함대를 편성해 시나가와 바다에서 북쪽으로 탈출했다. 구막부군의 막강 해군력을 동원한 것이다. 이때 에노모토는 경문을 공표한 뒤 가스 가이슈에게 전달하며 신정부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는 이전부터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 도쿠가와 가신을 위해서 에조치, 하이치, 홋카이도, 개척에 대한 허가를 바라고 있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를 보면 에노모토는 이 시점에서 에조치 개척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함대는 보소 앞바다에서 폭풍우에 휩쓸렸고 갈림마루와 미카오마루는 크게 손상됐다. 갈림마루는 이즈의 시모다, 하전로 피난했고 그 후 선체 수리를 위해 시미즈, 청수, 항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때 신정부군의 습격을 받아 30여 명이 살해됐고 그 시신은 바다에 던져졌다. 그 상황을 보다 못해 시신을 수습하고 극진하게 모신 것이 바로 시미즈의 협객 야마모토 지로처, 삼본차량장이었다. 에노모토 부대는 일단 센다이, 선태에 기항했다. 그러나 센다이번이 신정부의 공순의 뜻을 표명함에 따라 OS 열번 동맹은 이미 붕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구하나번의 번주 마스다이라 사다타카, 구막부 육군 총재 오토리 게이스케, 신생구미의 부장 히지가타 도시조, 구막신이나 센다이번 탈번병 등을 더한 구막부군은 약 3,000명의 대부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 막부가 센다이에 빌려줬던 세 척이 가세하면서 모두 9척의 함대로 에조치로 향하게 됐다. 센다이를 떠날 때 에노모토는 시오가마, 현 미야기현 시오가마시에 있던 오쿠바, 오 진수총독 앞으로 구막신의 구제와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에조치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조정에 화살을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10월 20일 에조치에 도착한 에노모토 함대는 하코다테의 북방 와시노키, 취모, 현 홋카이도 모리마치에 상륙하자 이대로 나뉘어 하코다테를 향했다. 그리고 6일 후 신정부군을 몰아내고 하코다테 고료카쿠를 점거했다. 고료카쿠는 하코다테 개항 후 도쿠가와 막부가 개설한 하코다테 봉행소를 지키기 위한 성곽이었다. 게다가 신정부군에 귀순하고 있던 마스마에번을 공격해 마스마에 에사시를 점령했다. 이로써 에조치는 에노모토 등 구막부군에 의해 평정됐다. 하지만 그 대가도 컸다. 에사시 포대를 바다에서 포격하기 위해 파견한 전함 가이오마루가 악천후로 좌초에 침몰해버렸다. 그 결과 에노모토 함대의 전력은 현저하게 약화됐다.
12월 15일 에조치를 평정한 구맙구군은 사관 이상의 간부에 의한 투표로 수뇌부 인사를 결정했다. 여기에서 에조공화국이 세워졌다. 초대 총재로는 에노모토 다케요시가 선출됐다. 히지카타 도시조도 육군 봉행으로 선출됐다. 이 책만은 정부군에 기증하고 싶다. 에조공화국에 대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는 불간섭의 입장이었다. 또 미국도 국외 중립의 입장이었지만 12월 18일 돌연 신정부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구맙부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납품이 연기된 장갑함 코테스, 갑철을 신정부에 인도한다. 주력인 가이오를 잃은 구맙부군에 비해 최신의 장비를 갖춘 신정부군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2년 1869 2월 신정부는 육군부대 약 8,000명을 아오모리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3월 9일 장갑함 코데스를 기함으로 한 8척의 신정부 함대가 시나가와 바다에서 아오모리를 향해서 출범했다. 이에 구맙부군은 구남 가이텐, 회천 등 3척을 출동시켜 미야코만에 정박 중인 코데스를 기습했다. 이 작전에는 히지카타 도시조도 참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기세가 오른 신정부군은 4월 9일 하코다테의 북서, 예사시쿠의 북쪽에 있는 오토베, 현 홋카이도 호토베처에 상륙했다. 4개 부대로 나뉘어 4개 루트에서 하코다테를 향해 진격한 신정부군의 기세에 눌린 구맙부군은 한 발짝 물러서야 했다. 그리고 5월 11일 마침내 하코다테 시가도 신정부군에 제압되면서 에노모토 등 구맙부군은 고료카쿠에 머물게 된다. 이때 히조카다 도시조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벤텐포대의 원군으로 참전하던 도중 이폰기에서 적의 포탄을 받아 최후를 맞았다. 같은 달 12일 신정부군 참모인 구로다 기요타카, 흑전청룡 1840에서 1900 로부터의 항복 권고서가 에노모토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에노모토는 이를 거부한다. 에노모토는 늘 애독하고 있던 만국해율전서 외 네덜란드어 번역본을 꺼내 이 책은 향후 일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귀중한 것이므로 한 줌의 재로 만들기는 아깝다. 정부군 참모에게 기증하고 싶다는 내용의 서신을 첨부해 사자에게 전달했다. 에노모토의 서찰을 받고 감격한 구로다 참모는 답례로 술 5동을 고료카쿠에 보냈다. 이때부터 구로다 기요타카와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기묘한 우정이 시작됐다. 구맙부군 입장에서 전황은 더욱 악화된다. 5월 15일에는 벤텐포대가 함락되고 다음 날에는 치요가다이, 천대대, 병영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게 되자 에노모토는 그날 밤 자결을 결심한다. 하지만 근습 이 일을 온몸으로 제지했다. 결국 에노모토 등 구맙부군 간부는 다음 날 구로다 기요타카를 만나 항복했다. 죽음 대신 항복을 택한 에조공화국의 총재는 죽음으로 책임을 완결짓는 사무라이와는 다르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가 극적으로 살아난 배경에는 사나이의 우정과 그의 실력이 있었다. 다음 편 6월호에서는 거듭나게 되는 에노모토 제2의 인생에서의 활약상을 살펴보자.